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아무 생각 없이 예, 청약만 되면 로또다. 이 생각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야. 무주택자로 그냥 계속 뺑뺑이면 도는 겁니다. 야, 요거는 좀 되게 구체적인 질문인데 네. 소장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잠실에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가 엘스가 있잖아요. 네. 미디어에 많이 거론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국평 기준으로 네. 19억을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최고가를 보니까 27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40%가 빠진다고 했을 때 한 네. 16억 정도가 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가격이 2018년 정도로 회계를 하는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이게 40% 정도 반토막 하면 더 빠지는 거고 네. 2018년도 가격 정도면 네.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더 빠질 수 있는 건지 더 궁금해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실도? 네. 그렇구나. 와. 그걸 어떻게 그냥 이게 네. 가격 중심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항상 전세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네. 하락장에서는. 네. 그래서 전세가율 음.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지지선, 네. 이평선 같은 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듯이 음. 전세가율이 최고치에 근접했을 때 이제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라도 지금처럼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면 전세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을 때 전세가율이 이때가 제일 낮아야 되거든요. 제일 낮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매매가가 최고가를 올라가고. 찍고 전세가는 덜 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율이 최고로 낮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지금 좁혀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작년하고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월세로 간 건가요? 이제 월세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 임대차 3법 적용되는 그 시점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돼서 이제 앞뒤를 살펴볼 겨를이 없이 그냥 계약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가격인 거예요. 역전세 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 투자자들,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에 갭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그분들이 이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빠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더 빠져서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매가는 전세가에 어느 정도 근접할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와. 지금 보면은 뭐 20% 30% 떨어졌는데 더 그래도 떨어지죠. 지금 전세가율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떨어질 폭이 20% 30%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준으로 40%를 얘기했지만 40%더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돌아오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게 정말로 지금 20, 30%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책에 보니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제발 청약에 목매지 마시고 네. 경매도 필요 없다는 거 쓰신 게 이게 그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네. 사실 경매 같은 것도 한 6개월인가 1년 전에 이렇게 네. 물건이 넘어와서 그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하락이 뭐 20% 30%더 남았다고 하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상승장에서도 저는 경매와 청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청약과 경매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효율성이라는 게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상승장 초반에 절대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2014년, 15년까지 뭐 이때 집을 사놓고 21년까지 있었다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2014년에 사세요? 네. 뭐 어마어마 한 3배 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대부분 그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다 주고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금 대비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아, 자산 가격은 그렇죠. 3배가 올라가지만 레버리지가 그렇죠. 레버리지가 보통은 한 70% 정도를 쓰거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네, 특히 하락장에서는 최소한 70% 이상의 레버리지. 그럼 자기 원금, 자본금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던 게 3배 정도 올라서 이제 9억이 됐다. 그러면 3억에 30%면 자기 1억도 안 들어갔거든요. 7배, 1억이 9억으로 됐다. 어. 거기에 이제 그 대출 그 레버리지로 들어간 거는 빼고.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을 빼면 7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이 7억으로 됐기 때문에 7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지금 우린 현금 다 주고 들어간 걸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갭 투자를 하거나 뭐 10%만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2000%, 3000%까지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20배, 30배. 와, 비트코인이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청약을 노리는 분은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빨리 사는 게 임자인데. 네. 어, 그러니까 청약을 노리면서 청약 점수, 청약 관리를 했던 분들은 이제 하락장에서 청약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청약 가점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한 40점, 50점 돼요. 그럼 이분들이 하락장 바닥권이면 미분양도 나거든요. 그러면 아무 청약을 안 쓰는 분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청약 안 넣어요. 점수가 아까워서. 비교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 청약 점수 빵점이에요. 저는 50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죠. 분양을 지금 하는데 지금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웅달님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못 넣어요. 아까워서. 못 넣습니다. 그 스스로 기회를 다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내지 50점이 당첨될 수 있는 경쟁률이 왔을 때만 넣는 거예요. 야, 오히려 그게 독이 되네요. 덧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스스로 다 박탈하고 언제 사느냐?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9년, 20년 이때쯤 이제 청약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또 떨어져요. 경쟁률이 심하니까 그렇구나. 본인은 당첨될 거라고 생각했던 점수보다 더 이제 경쟁률이 심하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어중간한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아무 생각 없이 청약만 되면 로또다. 이 생각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무주택자로 그냥 계속 뺑뺑이만 도는 겁니다. 야, 이거 이현철 소장님 말씀 이게 시청자분들이 딱 듣고 깨닫는 순간 경매 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도 마찬가지로 경매도 예를 들면 경매에 입찰을 하는데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나만 1등만 당첨돼야 이제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근데 10명이 들어가냐, 100명이 들어가냐, 1000명이 들어가냐. 지금은 옛날에는 10명이 들어갔던 경매 시장이 지금은 1000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경매로 돈 번 분들은 경쟁률 10%일 때 돈 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막 자랑하니까 이제 막 1번 그냥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지금 경매 시장에 다 들어왔잖아요.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이. 0.1%. 그러면 이 나머지 999명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낙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매가 낙찰이 되면 이미 과정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낙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하루 다 쓰고 또 뭐 가서 또 거주자랑 또 얘기하고 이런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되고도 비용 또 나가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에 차라리 지금부터 아예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 사람들은 이제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아파트 하락장 3단계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1번이 미래를 내다보는 소수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고, 2번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거고, 세 번째가 모두가 앞으로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다 착각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때 이걸 이제 역발상 투자랑 좀 연결시켜 주셔서 네, 네. 역발상 아무데나 잘못 부리면 골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네. 이 세 가지로 딱 판단하셨을 때 네. 지금 좀 어느 단계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반이죠. 초반이에요?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2번도 안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 아직 1번 단계예요. 와 네.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죠. 지금도 아직 집 가진 사람들은 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늘는 거는 이제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요. 네. 그 책에 보니까 3단계에서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 가야 그렇죠. 3단계. 그 2단계가 되면 이제 주요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가 이제 아주 주도 그냥 누구나 하우스푸어를 얘기하면서 그 집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반대 상승장에서 우리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라고 조롱받고 불쌍하게 받고 딱 그 케이스잖아요. 이게 딱 그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상황이 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그럼 그때가 찐바닥입니다. 진짜 찐바닥. 그때 돌이켜보면 2020에서 2021년까지 이게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바닥이 그 기간만큼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2012년, 13년 바닥. 2020년, 21년 때 상승기 때 또 예. 상당히 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끝날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반대 측면으로 그만큼의 택할 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2027년 정도가 바닥이지만 이때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옆으로 좀 더 기어서 정체 구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점인 거죠.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막 이게. 부동산은 좀 오르고 들어가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자 2013년 정도부터 이제 상승으로 꼽거든요. 2013년에 사나, 4년에 사나, 15년에 사나, 16년에 사나. 사실 제일 돈 많이 번 분들은 제가 볼 때 2018년 정도에 산 분들이에요. 오히려 2014년, 15년에 산 분들은 다 중간에 빠져나왔어요. 파셨구나, 이제. 끝까지 가져간 분이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중간에 팔고, 그냥 현금 가지고 진짜 분통을 터뜨리거나 내가 왜 이때 팔았을까 막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막 이상한 물건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수익형 상품 막 이런 거 아니면 막 다른 지방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 소장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희망의 그런 불씨를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